안녕하세요. 상상 개운명리입니다. 갑진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죠? 임묘진의 마지막 구간이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터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내 본능대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운에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토일간이시라면 내년에 간목이잖아요. 만약에 대운도 나는 간목이야. 그러면 간목이 편관이죠. 그러면 대운, 세운이 편관으로 흐른다. 그럼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할 때 편관인데 그게 편관이 뭔데?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편관은 높은 관이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대박이겠죠? 근데 어쨌든 편과 눈은 힘이 듭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진짜 대박이겠지만요. 편관이 오는데 몸빵도 안 되고 물리칠 식상도 없고 인성도 없다. 그러면 대단한 흉운이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십성으로 보는 거예요. 무토인데 나는 무토일간인데 재성일주야. 그러면 일단 재생살이잖아요. 일지가 재생살이면 나 자신에게 재생살이 오는 거죠. 그러면 상담할 때 재생살이 뭔지 또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좀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임묘진 구간에 돈을 좋아하는 정화가 있다. 정유일주라든지 신유술, 사유축 이렇게 흐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성이 많은 정화일간들은요. 임묘진이 돈 쪽으로는 좋을 리가 없죠. 인성과 재성은 반대니까. 임묘진은 인성으로 흐르는 시간들이고 재성은 돈으로 흐르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에게 돈 쫓지 말고 공부하라는 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애매해요. 그죠? 정화일간에게 임묘진은요. 업그레이드를 하는 운이에요. 어떤 자격이나 공부나 문서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화로 가는 거잖아요. 사오미. 그때 발복하는 거죠. 또 간목일간이라면 임묘진은 도둑놈, 양의논이죠. 내 사주에 내 인생에 도둑이 든 겁니다. 돈 나갈 일이 있죠. 막연히 돈 나갈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만약에 간목일간이 무관이라면 도둑 잡을 경찰이 없으니 돈이 그냥 나가고요. 그래도 관이 있으면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돈이 나갑니다. 저는 사주를 상담하면요.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막연하게 이거 된다 안 된다. 제가 결정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설명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납득할 수 있게. 물상으로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든 십성으로 하든 어쨌든 저는 해야 되죠. 마음자리라든지 혹은 운을 그렇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기 운을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요. 어느 누구는 열심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면 보람이 있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요. 인간의 자만심이에요. 때로는. 겨울풀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냥 견디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주에 유리한 점과 유리한 때, 불리한 점, 불리한 때가 있죠. 사주에 관성이 없는 여성이 남편에게 노력 봉사를 한다면 그건 집착입니다. 식상이 없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요. 조리 없는 오해의 말이고 재성이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성격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십성으로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자기 인생, 자기 성격을 대충 알게 된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관대운이다. 직장생활 잘 못합니다. 불만이 생기는 거죠. 상관은 그런 거잖아요. 갑작스러운 변덕이나
방향 전환의 마음이 들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혹은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뭐 장사를 한다거나 뭐 수험생이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그런 학과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갑자기 바꿀 수가 있어요. 사주에 상관이 있다면 잘 봐야 하는 이유이고 운에서 와도 그렇습니다. 관인상생의 세상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관은 흉신입니다.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상관을 쓰는 직업을 가지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임수일간이라면 묘목이 왔다. 대운이 묘목이다. 그러면은 그 상관이잖아요. 엄청 상관적인 불만을 가집니다.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 뭐 이런 거는 좀 그런 거죠. 불만, 방향 전환. 자기 마음만 잘 들여다봐도 자기 객관성을 가질 수 있죠. 남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상관, 편관, 겁재, 편인 이런 건 흉신이잖아요. 사주에 이런 것만 있다 그러면 인생이 편하진 않겠죠? 그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십성으로 편인은 삐진 사람이고요. 편관은 폼생폼사고 상관은 말을 잘하고 욕구불만이고 겁재는 경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둑놈 기질이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잘 정리해서 적어놓은 문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에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자기 객관성도 유지할 수 있죠. 무인성은 직장 생활, 인간관계에 애로가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눈치가 없다고 합니다. 인성적인 느낌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사회생활이 좀 불편해지죠? 무인성은 인성의 세계가 궁금하죠. 스스로 공부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들여다보면 좋겠죠? 인성 체험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명리는 인문학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인간을 위한 학문이죠. 자신의 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화일간이라면 12운성으로 내년은 진토잖아요. 신금과 임수가 기운이 되게 약해져요. 편재, 정관, 임묘합니다. 이런 운에는 편재의 사업성이라든지 직업성 이런 거는 좀 그렇죠. 그 대신 간목의 정인의 문서, 공부, 자격 이런 거 내년 간목 오니까요. 그런 기운이 세지는 거예요. 돈 버는 사업성보다 문서적인, 공부적인, 인정받는 운입니다. 지지가 상관이니 말하고 자기 재능을 뽐내는 운입니다. 을사년 이런 때 돈으로 좋아지는 운이잖아요. 갑진년에는 당장 돈 안 돼요. 을사년을 위한, 사오미를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운에서 길신이 들어오면요. 일단 좋습니다. 흉신이 오면 좀 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토일간 이런 거 간목 뜨니까 어떻게 안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십성의 성격만이라도 알면 좋습니다. 거기에 임묘하는 토성분 뭐가 임묘하는지 그런 기운까지 알면 더 좋고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단편적인 부분만 물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지고 혹은 제 노파심으로 물어오는 그 부분만 설명을 하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일일이 다 답해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간단한 십성과 12운성만 알아도 그 질문의 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인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성이 돈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재성으로 인한 편관 이야기, 12운성으로 본 성격 특징, 그런 이야기, 식신과 상관에 대한 특징, 그런 인생 이야기를 적어놓은 문서가 있어요. 제가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기 운도 대충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 알고 싶잖아요. 내 성격이나 적성.
그리고 10년 대운으로 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 알아도 재밌어요. 나서야 할 때 내가 숨죽이고 힘을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알죠. 우리가 보통 싸가지가 없다, 싹수가 없다, 쟤는 좀 이상해, 막 이런 말 잘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관이 정관에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정관도 상관에게 그런 말 하죠.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재성이 인성에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그저 주관적인 내 마음입니다. 인성끼리도 그래요. 편인이 정인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트러블의 당사자들 이야기나 사정을 들어보면요. 당사자들 양쪽이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약점, 상대방의 약점, 좋은 점 이런 거 아는 겁니다. 하다못해 나와 안 맞는 상대방을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안 보고 살 수 있죠. 근데 미워하지는 않게 된답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고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알게 돼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 최소한의 십성의 특징만 알아도 가능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상관겁제에게 말로는 못 당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싸움 걸지 말아야 돼요. 무관이다 그러면은 소송 겁니다. 무인성에 재성이 많으면 잘 까먹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부하 직원이라면 늘 업무 체크를 해야 되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식신재살 무인성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하다못해 상담을 받을 때도 그 질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듣는 귀가 있는 인생 상담을 할 수가 있죠.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요. 한쪽은 좋고 반대쪽은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돈 쪽으로 좋냐 이런 관점 얘기만 하잖아요. 물어보는 대로 대답은 해주지만 가끔 이런 얘기도 해드립니다. 재성보다 인성, 인성보다 관성 이게 더 큰 돈이라는 그런 말씀도 해드리죠.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써놓았습니다.